아이가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길 원하신다면.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인생 성공 코치 만미 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죠. 아이들의 미래 때문에 두렵고 걱정되시죠? 근데 제가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수많은 교육을 시키시잖아요. 책 읽기, 영어, 과학, 수학, 요새는 코딩도 시키고 미술, 음악, 체육까지. 근데 충격적인 건 여러분들이 하는 이 많은 행동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쓸모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자기주도 학습의 달인입니다. 자기주도 성공의 달인이기도 하죠. 매우 바쁜 맞벌이 부부의 딸로 학원이나 과외를 다니지 않고도 전교 1등으로 명문대에 들어갔고, 그 이후에 모든 인생의 과정을 제가 혼자서 책을 읽으면서 터득해 나갔거든요. 인스타를 시작하게 된 것도, 인스타에서 사업을 하게 된 것도, 또 책을 내고 강의를 하고 지금처럼 사업을 하고 브랜드 대표가 된 것도 제가 혼자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읽어낸 것들이죠. 아이가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길 원하신다면, 아이가 본인이 그리는 성공을 성취해내기를 원하신다면 제 영상을 오늘 끝까지 보셔야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상 보시면서 딴짓 얼마나 하고 계세요? 제 말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현대인은 자기 통제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자기 통제 능력은 스스로의 정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은 보고 싶은 것을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 아이들은 광고를 보지 않았고, 먹고 싶은 것이 바로 대령이 되었고, 장난감을 갖고 싶으면 다음날 새벽에 배송이 되는 세상을 살고 있죠. 무엇인가를 원하거나 하고 싶으면 엄마가 바로 다음날 알아봐서 그 주에 시켜주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아이들은 자기 통제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이에게 시키는 책류가, 엄마표 놀이, 각종 과학이나 수학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될까요? 아이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자극이 많은 세상에서 살게 될 거예요. 지금은 고작 스마트폰이지만 수많은 기기가 발명되겠죠. 지금은 고작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틱톡 정도지만 더 자극적이고 더 재밌는 수많은 서비스들과 어플들이 발명될 거예요. 그렇게 많은 외부 자극 속에서 어려서부터 엄마가 주입한 지식이나 정보가 도움이 될까요? 그 아이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엄마가 그 아이 안에 쌓아준 지식이나 정보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게 되겠죠.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본인을 통제한 능력이 없다면 그 영어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테고, 책을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본인을 통제한 능력이 없다면 책을 통해 얻은 지식과 정보로 스스로의 삶을 바꾸지는 못할 거예요. 자기 통제 능력은 연습에 의해서 키우는 근육이에요. 내가 자기 통제 능력이 떨어진다면 내가 자기 통제 능력이 없이 태어난 게 아니라 자기 통제 능력이라는 근육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근육이 강화되지 않은 것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기 통제 능력을 키울 만한 기회를 주고 있지 않아요.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평소에 하는 행동 중에 아이들의 자기 통제 능력을 빼앗는, 그러니까 약화시키는 행동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스스로에게 약속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엄마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죠. 너는 TV를 몇 분 봐야 돼. 너는 밥을 몇 시에 먹어야 돼. 주말에는 이걸 해야 돼. 방과 후에는 이걸 해야 돼. 아이들이 계획을 세우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모든 계획을 짜서 아이들에게 제시하죠. 아이들은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고 그걸 지켜내는 연습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엄마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TV나 유튜브나 게임도, 또 엄마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책 읽기나 공부도 아이들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엄마들이 시간을 정하고 엄마들이 컨텐츠를 정하고 엄마들의 규율 하에 아이들이 행동을 하죠.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아이들은 스스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내는 근육이 많이 약해지겠죠.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아이들은 점점 커가면서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될 거예요. 엄마가 아이의 스케줄을,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유아 때,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마 엄마들이 아이들의 시간을 통제할 수 있을 거예요. 엄마와 약속을 하면 아이들이 지키려고 노력도 하겠죠. 하지만 그 아이들이 엄마의 말대로 하는 건 본인의 자기 통제 능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무섭고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일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감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엄마가 내 대신 자기 통제 능력을 발휘해주지 않는 상황에선 어떨까요? 아이들이 방에서, 도서관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떤 행동을 할 때 자기 통제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엄마가 나의 자기 통제 능력을 대신해 줬던 경우에 그 아이들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겠죠. 두 번째로 엄마들이 아이들의 자기 통제 능력을 망치는 행동은 아이들이 보상을 받았을 때 마음껏 즐기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특정 목표를 달성하면 보상을 준다고 약속을 해요.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 공부를 하면, 성적이 좋으면 무엇인가 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자기통제 능력은 평생 동안 억압하고 참기만 해서 키워지지 않거든요. 엄마들도 그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냈을 때 보상을 주고 싶어 하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나의 자기통제 능력이 발동을 하려면 내가 성취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보상을 받아야만 해요. 그래야만 내가 발동한 자기통제 능력이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 테니까요. 그런데 엄마들이 보상을 제시할 때 보통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제시를 많이 하죠. 아이들이 무언가를 해내면 유튜브를 봐도 돼. 하지만 특정한 유튜브를 봐야 해. 아이들이 성적이 좋으면 게임을 해도 돼. 하지만 특정한 게임을 해야 해. 또한 보상을 받는 당시에도 엄마들이 못마땅해 합니다. 게임을 하라고 했는데 한두 시간이 지나가면 아직도 게임을 하냐고 핀잔을 주기도 하고, 유튜브를 분명 보라고 했는데 너무 멍 때리면서 유튜브를 보면 공부할 땐 안 그러더니 유튜브 볼 땐 정말 집중하네 라고 면박을 주죠. 아이들은 자기를 통제해서 얻은 보상을 마음껏 즐기지 못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실망하게 되겠죠.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내가 힘들게 나를 통제해서 무엇인가를 이뤄낼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해서 이뤄낸 것에 대한 보상은 고작 이거구나. 나는 마음껏 즐길 수도 없고 마음껏 행복할 수도 없구나. 그렇다면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자기통제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동기가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세 번째로 엄마들이 아이들의 자기통제 능력을 망치는 습관은 아이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엄마들은 걱정이 많죠. 두려움도 많고요.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겪거나 실수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잘 해내지 못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해요.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일 수도 있고 또 스스로의 문제일 수도 있죠. 보통 후자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언제쯤 멈춰야 하는지, 무엇이 정말 즐거웠고 무엇이 정말 화가 났고 무엇이 정말 행복했고 무엇이 정말 절망적이었는지를 알아볼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통제 능력은 근육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80대 노인이 본인이 20대라고 생각하고 운동을 한다면 어떻겠어요? 만약에 5살짜리 아이가 본인이 30살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한다면 어떨까요? 처음엔 잘 되는데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인의 능력과 상황과 환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행동은 결국엔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자기통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스스로를 충분히 모니터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언제, 어떤 시점에 무엇을 해야 가장 잘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너는 지금 피곤해. 지금 공부해도 돼. 옆집 애가 하니까 너도 해야 해. 엄마가 쉴 거니까 너도 쉬어야 해. 책은 좋은 거니까 읽어야 해. 30분 너무 짧으니까 1시간은 공부를 해야 해.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엄마의 기분과 감정을, 엄마의 동기를, 엄마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주입하면 아이들은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능력을 상실하게 될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면 엄마가 옆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아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한 세 가지 습관을 고치고 자기 통제 능력이 강한 아이로 키우려면 집에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아이들이 스스로 약속을 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TV를 보거나 공부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을 때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아이가 얼만큼 해낼 수 있는지요. 그리고 본인이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혹여라도 그 약속을 못 지켰다면 아이가 스스로에게 묻게 해주세요. 왜 오늘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지. 실패는 결과가 아니에요. 내 행동에 대한 피드백일 뿐이죠. 30분 TV를 보기로 했는데 50분이 되도록 끄지 않는다면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아까 30분 보기로 했는데 왜 끄지 않는지 말이죠. 아이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울 때 나 30분 TV 볼 거야, 1시간 공부할 거야 할 때 그 약속이 엄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엄마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 본인이 하고 싶어서 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얻은 보상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해주세요. 주중에 아이들이 학원을 가고 숙제를 하고 공부를 하면 주말에 마음껏 놀 수 있다고 했으면 마음껏 놀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받은 보상이 얼마나 가치 있고 즐겁고 행복한지, 본인이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켜냈을 때 그 보상이 얼마나 꿀 같은지를 알게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입이 근질거리고 잔소리하고 싶어도 좀 참으세요. 이것도 엄마의 자기통제 능력이에요. 아이들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잔소리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잔소리가 아이의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면 내 잔소리를 자기 통제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직시해 주세요. 세 번째는 아이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잘 들여다볼 수 있게 대화를 이끌어 주세요. 아이가 언제 기분이 안 좋은지, 스스로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을 때 기분이 어떤지, 보상을 받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이가 지금 이것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스스로의 한계, 스스로의 만족을 알 수 있도록 많은 대화를 해주세요. 저 화나지 않았어요.
영상에서 이 말 빠지면 좀 섭하시죠? 제가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절대로 화난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이들의 자기통제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건 어른들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어른들에게 더 중요한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만 하면 돈 번다, 이렇게만 하면 유명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통제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면서 아이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세요. 스스로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죠. 자기 통제 능력이 높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기술이나 정보가 있어도 그 기술이나 정보를 활용해서 내 삶을 더 나아지게 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도 우리 아이도 자기 통제 능력을 연습해 보는 거예요. 언제나 이야기하고 싶은 소재가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는 거 아시죠?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또 나의 인생 성공에 대해서 알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더 나답게 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가 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